기후 변화로 대형 산불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치유의 공간으로서 숲의 기능 회복에도 힘을 쓰겠다라고 밝혔는데요. 2026년 산림청의 주요 업무 계획, 김인호 산림청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선생님 올해 이제 붉은 말의 해입니다. 산림청도 시무식을 통해서 이제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번 시무식이 좀 특별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메시지 전하셨습니까? 네,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산림청은 올 한 해 산림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각오로 시무식을 좀 특별하게 가졌는데요. 네. 저희가 1월 5일 시무식 때 저희 지방에 이제 5개 지방청이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현장에서 불법 소각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농 부산물 파쇄를 하는 행사를 하면서 저희의 의지를 좀 다졌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산림재난 피해에서 인명 피해를 좀 제로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첫 번째 결의의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숲과 산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행복을 좀 선물하겠다. 뭐 적극적으로 좀 많은 선물을 좀 통해서 국민들의 어렵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노력도 이제 숲을 통해서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산림 사업 현장이 좀 어려운 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통해서 인명 피해를 조금 최소화하겠다. 제로화하고 싶은 마음이긴 하지만 불의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 산림청에서는 올해 목표로 하는 또 중요한 결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 저희가 산불 대응을 위해서는 예방이 되게 중요한데요. 뭐 영농 부산물 소각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파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번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림청에 철저한 산불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고 누구나 숲에서 행복한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을 실현하겠습니다. 우선 선제적, 압도적 산불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수호하겠습니다. 초동 진화부터 기관 구분 없이 헬기 등 진화 자원을 즉각 투입하는 등 산불 진화를 혁신하고 영농 부산물 파쇄 등을 통해 소각 산불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하여 자살과 우울증 등을 예방하고 제2의 산티아고 순례길인 동소 트레일과 구그림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과 소통에 기반해 산림 산업을 혁신하겠습니다. 인도는 견고하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산림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산림 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최소화하고 청년 임업인도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대응은 어쨌든 발견하는 순서대로 하되 최종적으로는 산림청이 하는 거로 네, 그렇게 결정했죠? 결정했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겨울하고 내년 봄에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가지고 전년 대비로 많이 줄여야 됩니다. 네,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행히 오늘 비가 와서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네. 강원도에 이 폭설이 내릴 지금 예보가 있는데요. 폭설이 내리면 가을철 늦가을에 건조할 때 산불이 비가 나는 아주 좋은 산불이 자원이기 좀 때문에 줄어듭니까? 네,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럼 뭐 눈 내려달라고 빌어야지. 네, 요즘은 기우제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기설제, 기우제. 기설제. 예. 네. 자, 이렇게 이번 겨울하고 내년 봄에 또 전년 대비해서 좀 줄어들도록 해달라 또 각별한 지시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산불은 막을 수 있는 재난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산불 감수원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산림청과 관계기관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이고 압도적으로 초동 대응을 하겠다. 그걸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산불이 한번 나면 이 바람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크게 번지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형화될 우려가 많기 예. 때문에요. 그래서 아주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초동 대응을 위해서 과거에는 산림청과 지자체가 먼저 대응하고 상황이 커지면 군이나 소방에 요청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기관 구분 없이 일단 처음부터 모든 진화 자원을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네. 초기에 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군 헬기가 굉장히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에는 143대를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동 진화에 더욱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산불이 좀 대형화될 우려가 있다. 이번 이제 의령 산불 같은 경우가 네. 이제 그런데요. 산림청장이 직접 통합지휘에 나서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초동대응에도 중요성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어떤 산불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그 산사태도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산림청이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봄에는 산불, 또 여름에는 산사태, 네. 또 우려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우리나라 모든 산지가 산사태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극한 호우일 때는 모든 산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정부 주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위험 지역을 주민이 먼저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안을 통해서 저희가 사방댐 같은 미리 그 안전 시설을 좀 대응하고 네. 또 가옥이 산 근처에 있을 경우에는 산사태가 우려가 되는 지역은 최근에 이제 높은 옹벽을 통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방댐 같은 시설도 주민과 함께 점검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안전한가라고 그렇죠. 하는 것들을 예. 함께 검토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요즘은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스마트 산림 재난 앱을 통해서 산사태 위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접근하는데도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구 지정도 하고요. 대피 계획도 수립도 지방 정부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좀 해서 산사태를 통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어떻게 보면 좀 재료화했으면 하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 국민들도 이런 산사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앱이 조금 네. 전에 말씀하신 스마트 산림 재난 재난 앱. 앱이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을 텐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뭐 핸드폰에서 뭐 기종에 관계없이요. 네. 우리 앱 마켓을 통해서 스마트 산림 재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제 다운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공받는 게 산림 재난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서비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앱을 통해서 산불 산사태 위기 경보 단계를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역이 산불 위험 등급이 어떤지, 그리고 산사태 예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산림 재난의 우려가 있다면 신고도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산불이나 산사태 등 이런 산림 재난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앱에 접속하셔서 전화 신고 또는 촬영 신고 동시에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산림청의 중앙산림재난상황실로 즉시 접수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 대응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네. 국민들도 산림재난의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피해를 막는데 아주 선도적인 역할도 함께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청장님께서 산림에 대한 어떤 산사태, 산불 이런 재난 예방, 대비 이런 부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과 숲은 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런 재난이 있을 때는 굉장히 무섭지만 또 저희가 평소에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숲을 통해서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치유적인 기능,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조금 더 구체화하겠다라는 내용을 업무 보고에 담으셨더라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인가요? 숲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건강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고요. 특히 이 마음의 건강을 얻는데, 즉 치유하는데 굉장히 좋은 쉼터이자 네. 우리의 또 삶터이기도 합니다. 산림청은 뭐 특히 산후 우울을 겪는 산모나 난임 부부, 또 치매 위험이 있는 어르신, 또 재난 피해를 받은 경험자들,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암 생존장 등 아무래도 심신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약 한 8만 명 정도가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는 뭐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감도 감소되고 네. 정서도 안정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일석삼조, 일석사조, 일석오조의 효과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게 숲이 갖고 있는 치유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또 국조실과 함께 자살 예방에 대한 특화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숲 또는 정원 이런 다양한 우리의 녹색 자원을 이용해서 자살로 인한 고통 또는 정신적 고립과 관련돼서 숲에서 회복 경험을 갖는다면 저는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숲과 산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대도시권에도 이런 도시숲을 조성해서 도시형 치유의 숲 등을 좀 조성해서 혜택을 좀 받는 분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할 예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 나온 영상을 보면서 와, 산에 가고 싶다, 숲에서 좀 치유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요즘 숲에서 나오는 자원도 사실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네. 딱 떠오르는 게 벌써 밤이 있고요. 그렇죠. 이 임산물들. 부여가 예, 네. 가장 뭐 주산지라고 하고 맞습니다. 공주도 뭐 네. 밤 축제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밤이나 잣이나 임산물들을 통한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업의 환경이 아직 열악하다 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임업이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깊이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을 견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예. 사실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데 저희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네. 임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닙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귀농 또는 귀산촌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임업이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고요. 또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산림청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임산물의 생산 가능 과정 그리고 유통, 소비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임업인들이 실제 손에 잡히는 실제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새로운 기술들과 연계해서 임산물을 스마트 팜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성도 높이고 또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도 중요하지만 청년분들이 임업인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그리고 교육 등등을 지원을 좀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또 이 임산물들을 모은 브랜드명을 만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숲푸드인데요. 예. 이 공영 홈쇼핑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 팔로도 지원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숲푸드와 같은 공동 브랜드를 통해서 임산물 소비도 적극 홍보하고 또 임산물이 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 팔로를 확대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임업에 좀 종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텐데 이 일자리도 좀 확대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숲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우선은 산림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산림 재난을 막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네. 분들을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이제 저희가 산림 재난 대응단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산불이나 산사태 대응에 투입됐던 일자리가 좀 단기 일자리였어요. 네. 짧았는데 이제는 좀 통합해서 저희가 상시적이고 좀 전문적으로 일자리로 만들어서 처우와 함께 인력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산촌을 운영하는데 뭔가 도움을 받을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산촌 운영 매니저, 또 청년과 장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말 단순 고용이 아니라 지역에서 정착하면서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질 좋은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게 최우선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일자리 과정에 일을 하는 과정에 중요한 거는 안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민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저희가 안전 수칙도 점검도 강화하고 또 장비나 기기화를 통해서 이 임업이라는 과정 안에 이루어지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해서 인명피해를 없는 그런 한 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림청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나무가 많아질수록 탄소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탄소 감축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산림청의 그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탄소 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이제 숲이 좀 더 역할과 또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이 산림 분야가 담당해야 될 비율이 좀 높아졌어요. 네. 6%였던 게 지금 10%로 앞으로 한 10년 동안 산림이 더 많은 탄소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사람이랑 똑같이 이 탄소 흡수를 위해서는 활동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려면 숲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도 좀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나무를 베서 이걸 떼우면, 그러니까 즉 산불이 나면 이게 도루묵이죠. 그렇죠. 다시 또 탄소가 배출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그동안 산림 녹화를 통해서 빽빽해진 숲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 경영도 잘해서 목적으로 즉 목재로 활용하는 거를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목조 건축도 확대하고 또 이런 목조 건축 활성화를 통해서는 우리 산림 분야의 산업도 또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이러한 활동들을 좀 할 예정이고 가능하면 국민들과 함께 국민 1인 1나무 심기 네. 운동도 좀 벌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탄소 감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관련 분야에서 같이 이루어졌을 때 아까 말씀하신 10%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뿐만 아니라 산림 생태계를 복원하는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나면 그 주변은 거의 뭐 조토화되듯이 이렇게 되고 또 복원되기까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작년에 봄철에 대형 산불로 인해서 한 10만 헥타르 정도의 숲이 산불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예. 산림은 스스로가 복원되기도 하지만 네. 일정 지역은 뭐 우리의 그 계획된 그 조림을 통해서 건강한 숲으로 이제 복원하는 과정도 있는데 뭐 지역별로 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나무들을 좀 심어서 산림이 좀 아름답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숲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많은 혜택 중에 하나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네.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은 사실 전 세계가 함께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줘야 될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생물 다양성은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지구의 심장 박동이다. 그러니까 이 심장 박동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숲에서의 생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저희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 국제적으로 보면 이 생물 다양성 전략에 의해서 2030년까지 이 육상 지역의 보호 지역이 한 30% 정도까지 지켜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 목표에 달성하려면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기후부도 그렇고 또 국토부도 그렇고 특히 또 산림청이 이 산림 보호 지역을 확대해서 더 많은 생물 다양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산 줄기가 백두대간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북한과 함께 연접되어 있는 DMZ 이런 곳에 숲의 생태계를 즉 생태축인데요. 그런 축들을 잘 복원하고 또 잘 관리해서 우리의 자원들이 오랫동안 또 미래 세대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기후 위기로 원래 추운데 잘 자라던 나무들이 좀 서식처에서 좀 희생당하는 그렇군요.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인 구상나무 같은 것들이 네. 그런데요. 그런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 침엽 수종들은 특별하게 좀 보존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후대별로 저희가 국립수목원을 조성해서 특별하게 생물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정부가 또 모든 부처별로 관심을 쏟는 게 이제 지역과 상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년 산촌 매니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 상생과의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그 지역이 인구 소멸 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뭐 혜택을 좀 못 받는 약간의 불평등의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산초는 산림을 지키는 최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 상생과 또 지역 소멸을 막는데도 중요한 축이기도 합니다. 산촌이 살아야 산림도 살고 지역도 살아나기 때문에 산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민소득도 사업도 발굴하고 귀산촌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서 사람이 돌아오는 또 사람이 정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산촌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산림에 대해서 이제 재난과 재해로부터 막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또 잘 보존하는 것도 있고 또 지역과 상생하거나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또 잘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전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숲의 미래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까요? 숲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또 치유적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우리가 옆에 둬야 될 그런 자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재난을 우리에게 주는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가능하면 우리 산림청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우선 최우선으로 해야 될 거라고 예. 생각하고요. 그리고 숲이 갖고 있는 이런 아주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서 국민들의 행복, 또 국민들의 정서적 치유,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쉼터를 제공하는 역할도 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모두에 또 말씀드린 어떻게 하면 우리 세대에 다 쓸 수는 없는 거고요. 다음 미래 세대 또 지구를 위해서 우리의 숲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또 지키는 역할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한 60년 동안 산림 녹화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으뜸 산림 녹화 성공 국가인데 저는 60년 동안 잘 가꾼 우리의 숲이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걸 줬어요. 예. 하지만 지금은 일부 재난이기도 하고요. 또 탄소 중립적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 산림 경영을 통해서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나무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나무와 함께 탄소 중립적 측면에서 목재도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나무의 시대에서 목재 시대로 좀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희가 그동안 또 산림청이 이런 산림 경영 과정에 국민의 우려나 불신을 좀 받았던 또 문제 제기를 받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산림 분야의 사업들은 투명하고 공정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과 약속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인호 산림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